저는 카지미에시 코발스키, 30년간 폴란드 국방부 조달청에서 무기 도입을 담당해온 과장입니다. 소련제 T-12E 전차부터 독일제 레오파드 2A4까지 온갖 철강 덩어리들과 씨름해왔지만 2022년 2월 24일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소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30년간 책상 위에 숫자로만 존재하던 위협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는 마치 개미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장교들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통화하는 모습,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보고서들의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드리워진 긴장감이 건물 전체를 무거운 공기로 채웠습니다. 코발스키 과장, 마레크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주력 전차 200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6개월에 200대라니 제 30년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평시에도 주력 전차 도입은 최소 2, 3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말이죠. 하지만 동쪽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포성을 생각하면 불가능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잡 한 개 앞에서 든 종이컵에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들 때마다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이었죠. 레오파드 2 시리즈를 만드는 곳입니다. 6개월 안에 레오파드 2A8 200대 납품이 가능한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사무적인 독일어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미스터 코발스키, 현재 독일 연방군 주문분과 노르웨이, 헝가리 수출 계약으로 생산 라인이 2025년까지 포화 상태입니다.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기존 계약을 조정해서라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딱 잘라 말하는 독일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넥스터 시스템즈에도 연락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18개월이 최선입니다. 그마저도 프랑스군 우선 공급 조건 해서 말이죠.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어떨까 싶어 대서양을 건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 제조사 말이죠. 밤 11시가 넘어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을 때 시차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 200대요? 현재 대만과 사우디 계약이 진행 중이라 최소 20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게다가 폴란드 정부의 신용 등급 검토도 필요하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실망도 아닌 깊은 무력감이었습니다. 30년간 나토 동맹국으로 함께 해왔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모두 제3자의 시선이었던 거죠.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시내의 불빛들이 평상시보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째 똑같은 답변들을 듣던 금요일 오후 동료 얀 노박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한 성격의 분석관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국 쪽은 알아보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저는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차를 만든다고? 야는 두툼한 파일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K2 흑표 전차를 생산합니다. 터키에도 수출했고 최근 몇 년간 성능이 꽤 검증되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하면 삼성 갤럭시 폰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최신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자동장 전장치로 분당 발사 속도가 레오파드보다 빠르며 무엇보다 실제 터키가 시리아 국경에서 실전 운용 중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락해 볼까요? 얀이 물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아시아 회사가 유럽 업체들이 못하는 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제품이라고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정도만 써봤는데 과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삼성 갤럭시 폰을 들여다보며 이걸 만든 나라가 전차도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한국 현대로템과의 첫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나타난 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김철수 해외 영업 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십니까, 코발스키 과장님. 폴란드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2 전차 200대 6개월 내에 납품 가능합니다. 저는 잠깐 화면이 정지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개월 내 200대 납품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군 요구사항에 맞춘 개량형 K2PL 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얀의 입이 벌어졌고 저 역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유럽 업체들은 항상 어렵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추가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말이죠.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대당 800만 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A 파일이 대당 1,500만 달러였거든요.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싼 게 비지떡이라는 폴란드 속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보여준 K2 전차의 재원과 성능 영상을 보는 순간 그런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K2 전차가 강을 건드리며 주포를 발사하는 모습, 험지를 거침없이 달리는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터키군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에서 만든 전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본부장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폴란드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나 박입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폴란드어와 동유럽 역사를 전공했고 현재 현대로템 유럽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어가 이렇게 유창한 외국인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한국 사람이 우리 역사까지 공부했다니. 저희는 폴란드의 지형과 작전 교리를 미리 연구했습니다. 안나가 계속 폴란드어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평원지대에서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변속기를 개량하고 발틱해 연안의 염분에 대비한 부식 방지 코팅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겨울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폴란드 기후를 고려해 동계 작전용 히팅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업체들은 그냥 기존 제품을 가져가라는 식이었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온 거였어요. 폴란드 북동부의 수리아우키 지역 지형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해 왔을까 하는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엔지니어 팀이 작년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지형 조사를 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브하투프 훈련장에서 3주간 머물면서 폴란드군 기갑부대와 합동훈련도 참관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30년 동안 서방 업체들과 협상하면서 이런 세심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비스와 강이 평소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희망이 흘러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현실적인 우려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장님, 정말 한국 전차를 믿어도 될까요? 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실제 유럽 전장에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마렉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군이나 미군과의 호환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토 표준에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이런 우려들이 타당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군은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탄약 보급부터 정비, 훈련까지 모든 게 서방 표준으로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아시아제 무기를 도입한다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밤늦게 집에서 K2 전차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터키에서의 실전 운용 사례는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터키와 폴란드의 작전 환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리아 사막과 폴란드 평원은 기후도, 지형도, 적의 무기 체계도 모두 달랐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았습니다. 30년 경험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내 마르타가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기밀이기도 했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심지어 주말에 아들과 축구를 보면서도 계속 K2 전차 생각만 났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공장과 시험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거예요. 보통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데 말이죠. 3월 초 저는 생평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느낀 건 엄청난 활력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도시 같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매우 빨랐어요. 하지만 그 빠름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 사이로 보이는 조립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정교하게 전차 부품들을 용접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한 달에 몇 대나 생산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월 10대 정도인데 폴란드 계약이 체결되면 야간 작업과 주말 근무를 추가해서 월 40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작업자들의 표정이었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대구 종합시험장에서 K2 전차 시연을 봤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험 조종수가 시속 70km로 험로를 달리면서도 주포가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는 모습, 각종 장애물을 넘나드는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엔진 소음이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승무원들이 와서 훈련받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간 한국 교관진이 폴란드에 상주하면서 직접 교육하겠습니다.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폴란드어 가능한 교관도 포함해서요. 김 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퀀스 8, 새로운 관점의 완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 산막, 결말.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나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15일 그단스크 항구에서 거대한 수송선에서 내려오는 K2 전차를 직접 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30년간 소련제 T-72에 투박하고 무거운 모습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 매끈하고 현대적인 철강 덩어리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갑의 표면, 정교하게 설계된 주포와 센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새겨진 작은 플레이트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시험 운행에 직접 탑승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조종수석에 앉은 폴란드군 하사가 "전차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요? 마치 승용차 같은데요." 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엔진 소음이 기존 T-70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6개월간 상주하며 우리 승무원들을 직접 훈련시켜준다는 약속을 정말로 지킨 거예요. 보통 해외 무기 도입할 때는 매뉴얼만 주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죠. 훈련 과정에서 만난 박상사라는 한국 기술자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폴란드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제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에 파병 고신 폴란드군 출신이세요. 그때 폴란드가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폴란드를 돕는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이 젊은 한국인에게 무기 판매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70년 전 받은 도움에 대한 역사적 보답이었던 거죠. 30년간 서방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9월입니다. K2 전차 도입 이후 우리 기갑부대의 전투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나토 합동훈련 아나콘다 2024에서 폴란드 기갑사단이 독일, 미국 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과의 협력이 전차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4임 경공격기까지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요. 폴란드가 K 방산의 유럽 허브가 되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분석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국방장관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코발스키 과장, 2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아봤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와 우정을 함께 파는 나라더군요.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요즘 유럽 전체가 K 방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 도입을 결정했고, 체코도 K9 자주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마저 한국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K2 전차 사진과 함께 한국어로 쓴 문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박상사가 가르쳐 준 말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멀고 신비로운 아시아 어딘가의 나라였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로만 알려진 문화, 수출국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가장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마트 씨가 대학 과제로 21세기 글로벌 파워의 변화라는 주제로 레포트를 쓰면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야?"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한국은 하루아침에 강해진 게 아니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거지. 우리 폴란드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니?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한국과 일하면서 느낀 건 이들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십 번의 기술 검토와 수정 요청이 있었지만 한국 팀은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 방산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박상사가 폴란드를 떠나던 날, 그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며 한반도와 폴란드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8,000km라는 물리적 거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거리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후기 2024년 가을 바르샤바에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받은 K2 전차 미니어처 모형이에요.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가끔 야근을 하다가 이 모형을 바라보면 8,000km 떨어진 한국의 그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폴란드의 안전을 위해 밤늦게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곤 해요. 30년 전 소련이 무너지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방부에 입사했던 젊은 공무원 카지미에 씨, 코발스키가 2025년 가을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한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서로를 믿고 도우려는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우정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까티갑시라. 오늘도 저는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지미에 씨 코발스키, 폴란드 국방부 조달청 과장, 2025년 9월 16일 바르샤바에서